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국적을 묻지 않고 폭풍은 이름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육지는 달랐습니다. 육지는 선을 긋고 숫자를 세고 사람에게 편을 물었죠. 내 이름은 하나입니다. 오카다 하나. 제1동포 3세예요. 제 손엔 도면이 있고 가슴엔 2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배웠고 부산에서 일해요. 미국과 일본의 조선협력 소식이 뜬 날 저를 겨눈 건 정치가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한국-조선 우월성, 전략적 위협. 그 문장 속에 제 이름이 조용히 걸려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발언과 조선업에 대한 협력 강화가 세계 최고의 조선업 강국인 대한민국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기 극복을 위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벽 5시 부산 조선소 야드에 서리 대신 용접 불꽃이 깔립니다. 저는 안전모에 묻은 쇳가루를 털고 LNG 겸용 군안 보급선 도면을 접어요. 손이 차갑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휴대폰엔 도쿄 본사의 공지 알림이 계속 떠요. 미일 조선협력 MOU 기술투자 공조 확대라는 문장이 빨간 배너로 흐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내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어진 내부 문건에서 낯선 한 줄을 봅니다. 한국조선의 급저온 화물창과 스마트 블록 공법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장이었어요. 모니터 위쪽 메일함에 제 프로젝트 코드가 얹혀 있습니다. 손이 떨려요. 마우스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리죠.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창밖의 거대한 선수를 바라봅니다. 바람이 세요. 깃발이 펄럭이고 어딘가에서 부산 사투리가 튀어요. 제 얼굴엔 웃음이 사라지고 눈동자만 남습니다. 한국과 일하면 경력의 손해라고 말하던 누군가의 표정이 떠올라요. 손끝이 떨려서 삼각자가 금속 도면판을 긁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요. 한반도 뉴스가 또 울립니다. 북쪽 미사일 속보 자막이 스르르 지나가요. 현장 스피커에서는 오늘도 안전교육이 반복됩니다. 안전은 타협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제 심장에 박혀요. 저는 타협 없는 선박을 만들기로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타협 없는 정치를 내밀고 있었어요. 컨퍼런스 콜에서 일본 상사는 한국 측 도면 공유 보류를 요구합니다. 화면 속 제 표정은 말 대신 다문 입으로만 대응해요. 입술을 깨물어요. 피가 날 것 같았죠. 회의가 끝나고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의 오래된 나침반을 줍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져요. 바다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할머니 목소리가 귓속에서 살아납니다. 바다는 성적표를 숫자로 주지 않아요. 대신 살아 돌아온 사람의 숨으로 알려주죠. 저는 숨을 고르고 프로젝트 폴더를 다시 엽니다. 메일함엔 일본 언론의 속보 링크가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미일 조선 분야 실무그룹 출범, 한국은 부품 공통화 외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터치스크린 위 제 손가락이 잠시 공중에서 멈춰요. 그 순간 야드에서 해머 소리가 울리고 제 머릿속도 같이 울립니다. 절망은 철판처럼 두꺼웠어요. 숨이 막혀요. 창문을 열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야드로 내려갑니다. 용접선 옆 스마트 블록 라인을 따라 걸어요. 작업복에 튠 페인트가 별자리처럼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민수가 눈빛으로 인사해요. 말은 짧고 손은 빨라요. 우리는 군안 보급선의 이중 선체를 다시 검토합니다. 파공 시 자기 밀폐 밸브가 0.7초에 닫히도록 알고리즘을 튜닝해요. LNG 탱크 극저온 단열재를 3중 레이아웃으로 바꿉니다. 무게가 늘었지만 블록 최소화로 균형을 잡아요. 밤이 되면 저는 부산항의 바람을 등지고 도면실에 남습니다. 커피는 식고 모니터는 뜨거워요. 일본 본사에 시험 운용 데이터를 올립니다. 응답은 없고 읽음 표시만 파랗게 서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새벽이면 현장의 용접 비드를 손끝으로 훑어봐요. 매끈하면 마음이 놓이고 거칠면 즉시 수정을 지시합니다. 한반도 긴장 뉴스가 또 떠도 저는 사양서의 숫자를 봅니다. 파고 8m, 돌풍 40노트, 영하 45도. 제 나라와 내 나라를 묻지 않는 바다의 질문이었어요. 민수가 말없이 시험파도 수조의 버튼을 누릅니다.
모형선이 물살을 가르며 자세 제어를 켜요. 화면의 그래프가 완만한 파형으로 내려앉습니다. 저는 모자를 벗고 땀을 훔쳐요. 손등이 젖어 있습니다. 다시 메일이 와요. 내부 검토 결과 한국 측 특정 공법은 기술 이전 대상 외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읽는 순간 목 뒤가 차가워져요. 기술 이전이라는 말 속에서 사람은 빠져 있었어요. 야드 끝에서 퇴근하는 용접공 아저씨들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그들의 손엔 국가가 아니라 흉터가 있었어요. 저는 결심합니다. 이번 시험 항해 제가 타겠다고요. 안전모의 턱끈을 꽉 당기며 눈을 감아요. 바다가 거짓말 못한다면 제 배도 거짓말 안 합니다. 시험 항해 전날 태풍특보가 떴어요. 관제탑 모니터의 등대 아이콘들이 하나둘 빨갛게 바뀝니다. 항해 취소 권고가 내려와요. 저는 기록지에 대체 항로를 적고 서명합니다. 민수의 눈빛이 물어요. 제 눈빛은 답해요. 우리는 군안선을 만들었다고. 새벽 회색 파도가 부산항 방파제를 넘어치고 들어옵니다. 갑판 위 체인들이 떨고 철제 사다리가 낮은 울음을 내요. 엔진이 기지개를 켜고 LNG 탱크의 온도 계기가 영하 162도를 가리킵니다. 첫 파고가 선수를 때릴 때 제 무릎이 아주 살짝 흔들려요. 손등에 작은 흉터가 하얗게 떠오릅니다. 그 흉터는 도쿄 공대 실험실에서 난 첫 실패의 흔적이에요. 무전기에 긴급 호출이 잡힙니다. 동쪽 40마일 어선 두 척 조난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국적 표시는 없어요. 레이더에 작은 점 2개가 파도에 삼켜졌다 나타납니다. 저는 조타실 옆 군안 모듈 스위치를 올려요. 자율 안정장치가 롤링 억제를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긴급등이 파란 빛을 깔고 드론이 1번 패드에서 튀어오릅니다. 화면 속 첫 어선은 일본 깃발, 둘째는 태극기 표식이 달려 있어요. 침묵이 조타실을 지나갑니다. 파도는 국경을 몰랐어요. 우리는 먼저 풍상 쪽으로 선수를 올립니다. 군안 팔이 내려오고 에어백이 물 위에 하얀 길을 만들어요. 저는 손잡이를 쥐고 밸브 압력을 0.65로 고정합니다. 첫 어선의 선원들이 에어백 위로 넘어와요. 젖은 조끼, 떨리는 눈동자, 감사의 말 대신 몰아쉬는 숨이 들립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두 번째 점을 향해 선수를 틀었어요. 파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갑판이 움푹 들어갔다 튀어오르며 쇳소리를 뿜어요. 군안선의 자위로 스테빌라이저가 몸을 수평으로 되돌립니다. 두 번째 어선이 뒤집히기 직전이에요. 민수가 안전줄을 제 몸에 걸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크레인이 멈추지 않게 회전각을 수동 제어로 바꾸고 감속해요. 선원이 마지막으로 수면 위 손을 내밀어요. 그 손이 제 나침반 펜던트를 스칩니다. 에어백이 부풀고 손이 살아나요.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순간 바람이 제 얼굴을 후려쳐요. 저는 이를 악물고 밸브를 닫습니다. 동체가 흔들리고 LNG 탱크의 압력 그래프가 한번 크게 뛰어요. 그래프가 다시 평평한 선으로 누워갑니다. 조타실에 작은 박수가 번지듯 퍼져요. 군안선은 두 척의 생명을 싣고 파도를 등집니다. 돌아오는 항로 저는 무전기로 기록을 송신해요. 군안 모듈 작동, 자율 안정 92%, 화물창 손상 0%.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엄지를 들어요. 그 엄지는 국기가 아니라 손의 온도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봐요. 태풍과 태양이 같은 창에 담겨 있어요.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배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갑판 위 선원들은 담요를 덮고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일본 선원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어요. 한국 선원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고 있죠. 그들 사이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시선이 오가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감사는 언어가 필요 없었어요. 저는 조타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참아요. 부산 항만 입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불빛들이 반짝여요. 군안선의 선수가 방파제를 지나며 무전기에서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입항 허가, 부두 3번, 언론 대기 중이라는 안내였어요. 저는 잠시 숨을 멈춰요. 언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단어였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툭 쳐요.
괜찮다는 눈빛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어요. 부두에 가까워지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눈부셔요. 마이크가 하늘처럼 많아 보입니다. 군안선이 부두에 닿고 계류줄이 던져져요. 가판위 선원들이 하나둘 내려갑니다. 일본 선원이 먼저 땅을 밟고 한국 선원이 그 뒤를 따라요. 기자들이 몰려들어요.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미일 조선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이번 군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본과 한국 중 누구 편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공중으로 솟아요. 저는 답하지 않고 군안선의 흠집을 손가락으로 쓸어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 파도에 긁힌 금속, 소금기에 얼룩진 가판. 그 흠집이 오늘의 발표문이었어요. 바람이 잠시 멈추고 선원들의 젖은 구두가 가판을 벗어납니다. 일본 선원은 깊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한국 선원은 손바닥을 내밀어요. 두 손이 허공에서 만나 짧은 악수가 됩니다. 그 사이로 제 나침반 펜던트가 반짝이며 흔들려요. 기자들의 질문이 줄어들어요. 카메라가 제 펜던트로 잠시 줌을 당깁니다. 저는 조용히 말 대신 작업일지를 건네요. 종이 위엔 압력, 시간, 파고, 생존자 숫자만 있어요. 누군가 국적을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요. 바다는 답 대신 숨소리를 돌려줍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 엔진 떨림. 그 숨소리가 제 가슴을 한 번 더 밀어 올려요. 한 기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이밉니다. 일본 본사의 기술 공유 보류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해요. 입술을 깨물고 나침반을 쥐고 선원들을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요.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한 건 국적이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기자들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딸깍딸깍 울려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두를 벗어나려 합니다. 그때 일본 선원 한 명이 다가와요. 나이 지긋한 분이에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 나와요. 저도 일본어로 답합니다. 이에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한국 선원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아요. 힘이 세요. 따뜻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반복돼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요. 목이 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아요. 선원들이 떠나고 부두가 조용해집니다. 민수가 옆에 와서 어깨동무를 해요. 잘했어요, 하나씨. 그의 목소리도 떨려요. 저는 웃어요. 웃음 주름이 안전모 밑에서 찢어져요. 저녁 야드에 불이 켜지고 용접 불꽃이 다시 별처럼 쏟아집니다. 민수가 포항 사투리 섞인 농담으로 제 등을 툭툭 두드려요.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회 먹으러 가요. 저는 고개를 저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요.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지만 이해한다는 듯 웃어요. 그는 야드를 떠나고 저는 도면실로 올라갑니다. 책상 위 컴퓨터를 켜요. 메일함이 열리고 도쿄 본사에서 긴 메일이 도착해 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오늘 군안자료 공유 요청, 기술 검토 재개라는 문장이에요. 메일을 열어봅니다. 첫 문장에 붙은 정중한 경어가 어색하고 고마워요. 오늘의 성공적인 군안 작업을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기술력과 판단력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한국 측 기술 공유 재검토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이어져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기쁜 건지 허탈한 건지 모르겠어요. 손이 떨려요. 마우스를 쥔 손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춰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야드 너머로 군안선의 선미등이 보여요. 불빛이 깜빡여요. 그 불빛은 오늘 하루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항해의 쉼표였어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답장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내일 공유하겠습니다. 기술 검토 재개를 환영합니다. 짧고 간결하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긴 한숨이 나와요.
어깨가 축 처져요. 긴장이 풀리니 피곤이 몰려와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는 서랍에서 편지지와 봉투를 꺼냅니다. 할머니 댁 주소를 먼저 적어요. 도쿄 스미다구 낡은 목조 주택이 즐비한 그 골목이 떠올라요. 봉투에는 작은 나침반 펜던트를 하나 더 담아요. 편지에는 한 줄만 써요. 바다는 거짓말을 못해, 할머니. 그 한 줄이면 충분했어요. 할머니는 이해하실 거예요. 봉투를 닫고 용접 불꽃 너머로 군안선을 다시 봅니다. 가판 위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요. 야간 점검이 끝나가는 시간이에요. 미일 동맹의 외침도 한반도 긴장의 붉은 자막도 그 불빛 앞에선 잠시 멈췄어요. 기술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다시 도면을 펼칩니다. 다음 구간은 얼음바다예요. 극지용 보강제, 블록 분할, 에너지 회수, 리스트는 길어요. 종이 끝에 작은 네모를 하나 그려요. 그 네모는 생존자 대기실이에요. 따뜻한 커피와 담요가 놓일 자리죠. 각주에 두 언어를 적습니다. 이 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일본어로 한 번, 한국어로 한 번. 바람이 창문을 치고 지나가며 종이가 조금 흔들려요. 저는 종이를 눌러잡고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소리가 작게 툭 하고 울려요. 그 소리는 오늘 하루 동안 수천 개의 말을 대신해요. 야드 스피커에서 퇴근 방송이 나와요. 안전모는 내일도 함께입니다. 저는 안전모를 벗어 나침반 옆에 올려둬요. 작은 원 안에서 바늘이 북쪽을 가리켜요. 그 방향은 국기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핸드폰이 진동해요.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예요. 내일 새 블록 설계 시작한다며 일찍 나오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알겠어요. 커피 사올게요. 간단한 대화지만 마음이 따뜻해져요. 함께 일한다는 것, 함께 만든다는 것의 의미가 새삼 느껴져요. 책상을 정리하고 불을 끄려는데 매일 알림이 또 떠요. 이번엔 한국조선협회에서 온 거예요. 오늘 군안 작업 성공을 축하하며 기술 세미나 강연 요청이라는 제목이 보여요. 저는 잠시 망설여요. 강연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떨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다 위에서 느낀 것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수락 답장을 보냅니다. 도면실을 나서며 복도의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쳐요. 피곤해 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어요. 두 개의 바다가 겹쳐 보여요. 동해와 태평양, 부산과 도쿄. 그 사이에 한 척의 배가 서 있어요. 그 배의 이름은 오늘도 내일도 군안이에요. 그리고 설계자의 이름은 오카다 하나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밤바다의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어요. 짜고 시원해요. 조선소 정문을 나서며 경비 아저씨가 손을 흔들어요. 수고하셨어요, 하나씨. 저도 손을 흔들며 답해요. 내일 봬요. 밤거리는 조용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요. 숙소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요. 따뜻한 우동 하나와 우유를 삽니다. 계산대 아주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뉴스에서 오늘 군안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화면 속 군안선 선원들, 그리고 잠깐 스쳐가는 제 뒷모습. 아주머니가 말해요. 대단하네요, 저 배. 저는 그저 웃으며 답해요. 네, 정말 대단해요. 숙소에 돌아와 우동을 먹어요. 뜨거워요.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이 녹아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새벽의 절망, 태풍 속 출항, 두 척의 어선, 떨리던 손, 살아난 사람들. 모든 순간이 생생해요. 저는 우동 그릇을 비우고 창문을 열어요. 밤바다의 소리가 들려와요. 파도 소리, 배의 백고동, 멀리서 들리는 기적. 침대에 누우며 할머니를 떠올려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간호사였어요.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을 살렸죠. 국적을 묻지 않고 치료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나침반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사람을 향해 가라. 저는 그 말을 지켰어요. 오늘도 앞으로도. 잠이 들기 전 핸드폰을 확인해요. 소셜미디어에 오늘 군안 영상이 퍼지고 있어요. 댓글들이 달려있죠. 대단하다, 감동이다, 진짜 프로다. 하지만 몇몇 댓글은 여전히 날카로워요.
일본인 아니냐, 누구 편이냐, 정치적 입장은 뭐냐. 저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놔요. 대답할 필요 없어요. 오늘 바다가 대답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봐요. 내일 또 야드에 나가야 해요. 새로운 도면, 새로운 블록, 새로운 도전.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기술은 사람을 살리고 배는 거짓말하지 않고 바다는 국경을 모른다는 것을요. 저는 눈을 감아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와요. 내일도 모레도 저는 배를 만들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배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군안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을 떠돌고 있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은 날마다 늘어나고 언론 인터뷰 요청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야드에 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도면과 용접선 사이에 있죠. 민수가 웃으며 말해요. 유명 인사 됐는데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해요. 여기가 제 자리니까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극지 탐사용 쇄빙 군안선이에요. 북극해 항로 개척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죠. 일본 본사와 한국 조선소의 첫 공동 설계예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군안 작업이 모든 걸 바꿨어요. 도쿄에서 온 메일엔 하나 씨의 기술력을 신뢰한다는 문장이 박혀 있었어요. 도면실에 앉아 쇄빙선 설계도를 펼쳐요. 두꺼운 선체, 이중 방한 시스템. 복잡해요. 하지만 설레어요. 손끝이 간지러워요. 연필을 쥐고 첫 선을 긋는 순간 문이 열려요. 민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와요. 저는 멈춰요. 세미나. 오후 2시 한국조선협회 기술 세미나예요. 제가 강연자예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떨려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여전히 어려워요. 저는 웃어요. 바다와 사람은 달라요. 파도는 제 말을 평가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달라요. 하지만 해야 해요. 오늘 군안의 의미를, 기술의 의미를 나눠야 해요. 오후 1시 세미나장에 도착해요. 대형 강당이에요. 의자가 빽빽해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요. 엔지니어들, 학생들, 언론인들. 무대 뒤 대기실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해요. 슬라이드마다 떨리는 손끝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군안선 사진, 설계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심장이 빨리 뛰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오카다 하나 엔지니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울려요. 저는 무대로 걸어나가요.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봐요. 마이크 앞에 서요. 숨을 고르고 나침반 펜던트를 만져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바다는 거짓말을 못한다. 저는 입을 열어요. 안녕하세요. 오카다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떨려요. 하지만 계속해요. 저는 제일동포 3세예요. 도쿄에서 배웠고 부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태풍 속에서 두 척의 어선을 구조했어요. 하나는 일본 선원들이 탔고 다른 하나는 한국 선원들이 탔죠. 청중이 조용해져요. 모두 귀를 기울여요. 화면에 군안선 사진이 떠요. 저는 계속 말해요. 그날 바다는 국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어느 나라 배인지 따지지 않았어요. 폭풍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았죠. 바다 위에선 오직 한 가지만 중요했어요.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제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져요. 떨림이 사라져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요. 설계도가 나타나요. 이 배를 만들 때 저희는 국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술과 한국 기술을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최선의 기술, 가장 안전한 설계,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만 고민했죠. 극 좋은 탱크는 한국 공법을 썼고 자율 안정 장치는 일본 알고리즘을 활용했어요. 스마트 블록은 양국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함께 만든 거예요. 청중 사이에서 고개가 끄덕여져요. 저는 더 힘을 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기술은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어느 나라 기술이냐가 아니라 어떤 기술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예요. 박수가 터져요. 작지만 따뜻한 박수예요. 질의응답 시간이 와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요.
미일 조선협력 강화 속에서 한국 기술자로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상했던 질문이에요. 저는 잠시 침묵해요. 그리고 천천히 답해요. 저는 한국 기술자이기 이전의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의 역할은 정치적 입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다른 엔지니어가 질문해요. 일본 본사와의 갈등은 없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았어요. 기술 공유 보류, 설계 제한, 정치적 압력. 하지만 군안 작업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숫자가 증명했거든요. 자율 안정 92%, 화물창 손상 0%, 생존자 전원 구조. 이 숫자 앞에선 어떤 정치도 무력했어요. 한 언론인이 마이크를 들어요. 제1동포로서의 정체성 고민은 없으십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답해요. 고민은 늘 있습니다. 저는 두 개의 바다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태평양과 동해, 도쿄와 부산. 때론 그 사이에서 찢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경계는 사람이 만든 거고 본질은 하나라는 걸요. 청중이 숨죽여 들어요. 저는 오카다 하나예요. 일본 이름을 가진 한국 엔지니어예요. 어쩌면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배를요.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박수가 쏟아져요. 우레 같은 박수예요.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와요. 명함을 건네고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해요. 한 노교수가 제 손을 꽉 잡아요. 오늘 당신 말이 내 40년 엔지니어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요. 감사는 제가 드려야 해요. 세미나장을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해요. 도쿄 할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어요. 하나야, 나침반 잘 받았어. 너는 할머니 자랑이야. 영상도 봤어. 바다는 정말 거짓말 안 하는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화장실로 달려가 얼굴을 씻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웃고 있어요. 야드로 돌아와요. 석양이 지고 있어요. 하늘이 붉어요. 용접 불꽃과 노을이 섞여요. 민수가 손을 흔들어요. 어땠어요? 저는 엄지를 들어요. 괜찮았어요. 우리는 도면실로 올라가요. 쇠빙선 설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가 극지 데이터를 펼쳐요. 저는 연필을 쥐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설계도에 첫 선을 그어요. 강화선수, 이중 선체, 삼중 단열재. 하나하나 그려가며 토론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바꾸면 더 안전할 거예요. 목소리가 오가고 창밖으론 별이 떠요. 야드의 불빛과 별빛이 섞여요. 조선소 정문을 나서며 밤바람을 맞아요. 차가워요. 하지만 상쾌해요. 민수가 말해요. 하나씨, 오늘 강연 정말 멋있었어요. 인터넷에 영상 떴던데 댓글 다 좋던데요. 저는 쑥스러워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민수가 웃어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요. 오늘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들, 악수했던 손들, 들었던 말들. 모두 제 안에 남아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숙소에 도착해 씻고 침대에 누워요. 천장을 봐요. 일주일 전 이맘때 저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미일 조선협력 소식에 짓눌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사람들 앞에서 제 목소리를 냈고 할머니께 편지를 보냈어요. 많은 게 바뀌었어요. 핸드폰을 켜요. 소셜미디어에 오늘 강연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제목은 국경 없는 기술, 경계 없는 마음이에요.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댓글을 읽어요. 감동이다. 용기를 얻었다. 나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따뜻한 말들이 많아요. 물론 여전히 날카로운 댓글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으니까요. 한 댓글이 눈에 띄어요. 저도 제1동포 이세입니다. 오늘 강연 보고 울었어요. 제 마음을 대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답글을 달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짧은 대화지만 마음이 전해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요. 밤바다 소리가 들려와요.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배의 기적. 익숙한 소리들이에요. 위로가 되는 소리들이죠. 저는 나침반 펜던트를 쥐어요. 할머니가 주신 이 작은 나침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내일이면 또 야드에 나갈 거예요. 쇠빙선 설계를 계속할 거예요. 민수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거고 밤늦게까지 도면을 그릴 거예요. 때론 막힐 거고 때론 돌파구를 찾을 거예요. 그게 제 일이에요. 그게 제 삶이에요. 저는 눈을 감아요.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가요. 세미나장의 조명, 청중의 눈빛, 박수 소리. 그리고 도면실의 조용한 시간, 민수와의 대화, 야드의 불빛.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저는 웃으며 잠들어요. 내일도 모레도 저는 배를 만들 거예요. 국경 없는 배, 경계 없는 마음으로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부산 바다에 찬바람이 불어요. 쇠빙선 프로젝트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야드에 거대한 선체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은빛 선체, 강화된 선수, 3중 단열 시스템. 우리의 밤과 낮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민수와 저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현장을 누볐어요. 손엔 도면이, 가슴엔 꿈이 있었죠.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한 달 전 극저온 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하 60도에서 단열재 일부가 균열을 보인 거예요. 작은 균열이었지만 치명적일 수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도면을 다시 펼치고 계산을 반복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민수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커피를 10잔도 넘게 마셨어요. 새벽 4시 민수가 소리쳤어요. 찾았어요, 하나씨. 화면을 가리키는 그의 손이 떨렸어요. 레이어 배치 순서를 바꾸면 압력 분산이 균등해져요. 저는 화면을 보고 계산을 다시 했어요. 맞아요.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수정 작업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동안 단열재를 전부 뜯어내고 다시 쌓았어요. 용접공 아저씨들이 밤을 새웠고 저희도 함께였어요. 손이 부르트고 눈이 충혈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시험날 야드 전체가 긴장했어요. 극저온 챔버에 선체 샘플을 넣고 온도를 천천히 낮췄어요. 영하 50도, 영하 60도, 영하 70도. 모니터를 보는 제 손이 떨렸어요. 균열 없음. 변형 없음. 완벽했어요. 현장에서 환호가 터졌어요. 민수가 저를 껴안았고 용접공 아저씨들이 모자를 던졌어요. 저도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함께요. 그 소식이 도쿄 본사에 전해졌어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본사 사장님이 직접 부산을 방문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진수식에 참석하시겠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장님은 제가 도쿄에서 일할 때도 한 번밖에 뵙지 못한 분이에요. 그분이 부산까지 오신다니요. 일주일 후 진수식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이 맑아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에요. 야드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한국 조선소 임원들, 일본 본사 대표단, 언론, 협력사들. 수백 명이 넘어요. 저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었어요. 어색하지만 단정해요. 민수도 정장 차림이에요. 서로 보며 웃어요. 일본 사장님이 도착하셨어요. 나이 지긋한 분이에요. 회색 양복에 엄숙한 표정이죠. 하지만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세요. 오카다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중한 일본어예요. 저도 고개 숙여 답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쇠빙선을 올려다보세요. 장엄하군요. 당신의 열정이 만든 배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진수식이 시작돼요. 사회자가 프로젝트 경과를 설명해요. 한일 공동 설계, 극저온 기술 혁신, 친환경 추진 시스템. 하나하나가 저희의 땀이에요. 화면에 프로젝트 팀 사진이 떠요. 민수와 제가 안전모를 쓰고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진을 보며 지난 석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한국 조선소 사장님이 축사를 하세요. 이 배는 단순한 쇠빙선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은 협력의 상징이며 기술이 정치보다 강하다는 증명입니다. 박수가 터져요. 일본 사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오카다 하나 엔지니어는 우리에게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이름이 불리자 사람들이 저를 봐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드디어 진수 순서예요. 거대한 쇠빙선이 천천히 물로 미끄러져 들어가요. 철제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 물보라가 튀는 광경, 선체가 물 위에 떠오르는 순간. 모든 게 느린 영상처럼 펼쳐져요. 저는 숨을 멈추고 봐요. 우리 배가 바다와 만나는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해요. 박수가 쏟아지고 샴페인이 터져요. 진수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려요. 호텔 연회장에 사람들이 모여요. 샴페인 잔이 오가고 축하 인사가 이어져요. 저는 구석에 서서 창밖을 봐요. 멀리 야드가 보이고 쇠빙선이 부두에 정박해 있어요. 조명을 받은 선체가 빛나요. 아름다워요. 누군가 다가와요. 일본 사장님이에요. 오카다 씨,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우리는 조용한 발코니로 나가요. 바람이 불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당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1동포, 한국 근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치. 우려가 많았어요. 저는 듣고 있어요. 사장님이 계속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증명했습니다. 군안 작업으로, 쇠빙선 설계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신념으로요. 당신은 엔지니어의 본질을 보여줬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요. 과찬이십니다. 사장님이 손을 내미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수해요.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예요. 리셉션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요. 피곤하지만 잠이 안 와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할머니께 영상 메시지를 녹화해요. 할머니, 저예요. 오늘 쇠빙선 진수식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나침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바다는 정말 거짓말 안 해요. 사람도 거짓말 안 하고요. 사랑해요, 할머니.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와요. 국제해양기술협회에서 올해의 혁신상 후보에 저희 쇠빙선이 올랐다는 거예요. 시상식은 한 달 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고 해요. 민수가 흥분해서 달려와요. 하나 씨, 우리 노르웨이 가요. 국제 무대예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가요. 그 사이 쇠빙선은 시험 항해를 마치고 남극 탐사 준비에 들어가요. 성능은 완벽했어요. 극저온에서도 흔들림 없고 얼음을 깨는 힘도 충분했어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는 정말 좋은 배를 만들었어요. 오슬로행 비행기에 올라요. 민수와 나란히 앉아요. 창밖으로 부산이 멀어져요. 제가 일하던 야드, 매일 걷던 거리, 숙소. 모든 게 작아져요. 민수가 말해요. 떨려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우리 배를 세계가 알아봐 줄 거예요. 오슬로 공항에 내려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쳐요.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피오르드가 보여요. 험준한 산과 깊은 바다. 북유럽의 풍경이 낯설지만 아름다워요. 민수가 사진을 찍어요. 저도 한 장 찍어요. 할머니께 보내드릴 거예요. 시상식 전날 리허설이 있어요. 대형 컨벤션 센터예요. 무대가 넓고 좌석이 많아요. 전 세계 해양 기술자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저는 떨려요. 손바닥에 땀이 나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아요. 괜찮아요. 우린 해냈잖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여요. 우린 해냈어요. 시상식 날 아침 거울을 봐요. 정장을 입고 나침반 펜던트를 목에 걸어요. 할머니가 함께하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컨벤션 센터로 가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시상식이 시작돼요. 여러 상이 발표돼요. 친환경 기술상, 안전혁신상, 지속가능 설계상. 박수가 계속 이어져요. 드디어 올해의 혁신상 발표 순서예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발표자가 봉투를 열어요. 그리고 말해요. 수상자는 한일 공동개발 극지 쇠빙 군안선 오카다 하나와 김민수 팀입니다.
귀를 의심해요. 민수가 저를 봐요. 우리예요, 하나씨. 박수가 터져요. 일어나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무대로 걸어가요. 조명이 눈부셔요. 트로피를 받아요. 무거워요. 우리는 서로를 봐요. 웃어요. 눈물이 났죠. 소감을 말해야 해요. 마이크 앞에 서요. 영어로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희 둘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산 조선소의 모든 분들, 도쿄 본사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가 가르쳐준 교훈의 결과예요. 목소리가 떨려요. 하지만 계속해요. 바다는 국경을 모릅니다. 기술도 국경을 모르죠. 우리가 만든 배는 한국 배도 일본 배도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박수가 쏟아져요. 저는 트로피를 들어 올려요. 민수도 함께요. 플래시가 터져요. 이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평생요. 시상식이 끝나고 만찬이 열려요. 세계 각국 엔지니어들이 다가와 축하해요. 악수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눠요. 한 노르웨이 교수가 말해요. 당신 강연 영상 봤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기술의 본질을 상기시켜줘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 숙여요. 감사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트로피를 침대에 올려놔요. 반짝여요. 민수와 룸서비스로 축하 샴페인을 시켜요. 잔을 부딪혀요. 짠. 우리는 웃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아요. 민수가 말해요. 하나 씨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어요. 민수 씨 덕분이에요. 우리 둘 다 덕분이에요. 밤늦게 혼자 창가에 앉아요. 오슬로 야경이 보여요. 불빛들이 피오르드를 따라 늘어서 있어요. 아름다워요.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께 전화해요. 할머니, 저예요. 상 받았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떨리고 기뻐요. 하나야, 축하해.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눈물이 나요.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일주일 후 부산으로 돌아와요. 야드가 반겨줘요. 용접 불꽃, 크레인 소리, 바다 냄새. 모든 게 익숙하고 따뜻해요. 동료들이 축하해줘요. 파티를 열어줘요.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파티예요. 다음 날부터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차세대 친환경 화물선이에요. 또 도면을 펼치고 계산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민수와 함께요.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라요.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어느 날 저녁 야드 끝에 서서 바다를 봐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여요. 파도가 출렁여요. 쇠빙선이 남극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배가 곧 극지를 누빌 거예요. 생명을 구하고 연구를 돕고 미래를 열 거예요. 나침반 펜던트를 만져요.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켜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북쪽은 방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사람을 향해 갈 거예요. 기술로, 배로, 마음으로요. 민수가 다가와요. 뭐 해요, 하나씨? 저는 웃어요. 그냥 바다 보고 있어요. 민수도 바다를 봐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침묵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바다가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야드 스피커에서 퇴근 방송이 나와요. 안전모는 내일도 함께입니다. 저는 안전모를 벗어요. 민수도 벗어요. 우리는 걸어요. 야드를 벗어나 부산 거리를 걸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워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민수가 말해요. 내일 뭐 해요? 저는 답해요. 내일도 배 만들어요. 민수가 웃어요. 맞아요. 우리는 배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저도 웃어요. 맞아요. 우리는 배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봐요. 별이 떠요. 부산 하늘에도 도쿄 하늘에도 오슬로 하늘에도 같은 별이 떠 있어요. 경계 없는 하늘, 국경 없는 별. 그 아래 우리는 배를 만들어요. 사람을 살리는 배를요. 내 이름은 오카다 하나 제일동포 3세이고 엔지니어예요. 손엔 도면이 있고 가슴엔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는 이제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경계는 사라지고 물결만 남았어요. 저는 배를 만들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요. 바다가 거짓말 못하듯 저도 거짓말 안 할 거예요. 기술로, 마음으로, 진심으로요. 그게 제 길이고 제 꿈이고 제 인생이에요. 파도가 밀려와요. 밀려갔다가 다시 와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물결처럼 저도 계속할 거예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 갈 거예요. 그게 엔지니어 오카다 하나의 약속이에요. 바다와 사람과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새로운 도면을 펼치고 새로운 선을 긋고 새로운 배를 만들 거예요. 끝나지 않는 여정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여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를요. 바다는 오늘도 파도를 보내요. 그 파도 위에 내일의 배가 떠오를 거예요. 그 배에 사람들이 탈 거예요. 안전하게, 따뜻하게 희망을 싣고 갈 거예요. 그게 제가 만드는 배예요. 국경 없는 배, 경계 없는 마음의 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갈 거예요. 파도를 따라 사람을 따라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